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으로 정치적 부패나 외부의 침입이 꼽힌다. 하지만 덜 알려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바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였다. 로마 시민들은 점점 아이를 낳지 않았다. 로마 후기에는 군사비 지출과 세금 부담이 커졌고 은 함량을 줄인 화폐 발행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졌다. 또한 정복 전쟁으로 노예가 넘쳐나면서 굳이 자녀를 많이 두어 노동력을 늘릴 필요가 없었다. 상류층은 사치와 쾌락을 중시하며 자녀 수를 줄였고 여성들의 지위와 선택권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도 강해졌다. 이에 로마는 세금 감면과 혜택을 내세워 출산을 장려했지만 이미 저출산은 사회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줄고 병역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세금을 거둘 인구는 감소한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났다. 결국 로마는 내부적으로 힘을 잃고 외부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뒤이어 나올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총부양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총부양비란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 100명이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때 부양 대상에는 아이와 노인이 포함된다. 즉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총부양비가 40이라면 100명이 40명을 부양하는 상황이므로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총부양비가 65라면 100명이 65명을 책임져야 하니 부담이 훨씬 크다. 젊은 층이 많아 총부양비가 낮을 때는 소비와 투자, 세수, 군사력 확보가 모두 원활하다. 반대로 고령화가 심해 총부양비가 높아지면 복지 비용은 폭증하고 세수는 떡락하며 국가는 힘을 잃는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몰락처럼 말이다. 중국, 한국, 일본은 모두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젊고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시행된 한자녀 정책이 지금 발목을 잡게 되었다. 2016년에야 2자녀, 2021년에야 3자녀 정책을 허용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 있었다. 경기 불황과 저출산의 분위기가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3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까지 떨어졌다.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지만 인구 구조는 이미 급격히 기울고 있다. 2035년에는 총부양비가 65명 이상으로 떡상할 전망이다. 100명이 일할 때 65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는 경제성장 둔화와 군사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극단적이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1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뭐든지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뽑힌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수준으로 중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군 병력 자원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의 교과서 같은 나라다. 합계 출산율은 1.2명대 수준으로 낮지만 한국보다는 약간 높다. 문제는 이미 고령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본의 총부양비는 계속 오르면서 경제 활력은 둔화되고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적응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뚜렷한 반전은 없었다.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 2.1명을 기록하며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지금도 1.6명대를 지키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미국의 강점은 두 가지다. 이 덕분에 미국의 총부양비는 2035년에도 40명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같은 시기 중국은 65명, 한국과 일본은 그보다도 더 높은 총부양비가 나올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군사력과 첨단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중국은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이미 사회 시스템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형 고령화 모델로 정체된 경제가 보여주는 미래를 설명해준다. 반면 미국은 인구 구조에서 비교적 여유를 지니며 장기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미국이 위기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구 구조로 보았을 때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질 것이고 미국은 존버하면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다.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 한국, 일본은 모두 인구 절벽에 직면이 있다.
반대로 미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론은 반복해서 나오지만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미국이 몰락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연예인 걱정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인 듯하다. 이상 인구 구조로 보는 세계 패권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은 투자 추천이 아닌 개인 경제 공부를 공유, 기록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대본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경제 관련 좋은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니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